저는 예. 지금요. 지금 저희 입장에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3차 패널 조사 숫자들을 다 예. 보니까 1차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.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뭔가 국민의힘이 좀 바뀌나? 예. 이렇게 뭔가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이 느끼는데 MBC 이게 저는 틀리기를 바랍니다. MBC가 1차, 2차, 3차에 걸쳐 패널 조사를 했는데 1차에 비해서 3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? 부정평가. 그 부정평가가 5%더 오르고 긍정평가는 5% 내려가고요.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지고요. 그다음에 이 총선이 뭐냐? 정권 심판이냐? 아니면 정권을 도와줘야 되느냐? 이것도 네.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 식구들이 야, 우리 서울은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. 경기도는 여전히 어렵지만 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난 무슨 근거로 만약 이 MBC 3차에 걸친 패널 조사의 추이, 가장 최근에 이번에 오늘 이야기하고 이 조사가 만약 맞다면 야, 이거는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. 이거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 이거는 선거 진짜 해보나 마나다. 네.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그냥 뭐 되게 좀 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짜 지금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정말 참패한다. 예, 예. 그러니까 아주 특단의 정말 대책이 없으면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네. 들었어요. 사실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데이터 차트에는 사실 좀 포함은 안 돼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당 간 격차가 좀 일부 더 벌어지고 예. 국정 지지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거 보고 있죠.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는데 네. 오늘 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이건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 네.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월에 첫 조사를 했고요. 네. 동일한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계속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하면서 변화 추세를 보고 있잖아요. 이게 첫 번째 하고 나서 3주 후에 우리가 지난번 100분 토론을 네.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봤는데 조금 더 나빠져 있었죠, 여당에. 예. 이제 오늘 우리가 갖고 나온 자료가 세 번째 자료인데 조금 더 나빠졌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 패널 조사가 원래 패널을 처음에 구축할 때 1,500명을 구축할 때 거기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편향이 있었을 수 있죠. 진짜로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온 조사였는데 예. 앞서 있는 걸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앞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난 6주간 여당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는 분명히 나오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예. 걱정이라는 거예요. 그런 거고. 그 6주간이 무슨 김건희 리스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었던 6주간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 사이에 무슨 갈등 이런 모습도 다 보여주고 네. 거부권 행사도 이랬던 있었고. 6주간이라서 이게 그냥 이 새로운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지난 한 달 넘게 그죠? 한 달 한 열흘간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는 숫자가 잘 나온다 그러지만 제가 늘 주목하는 게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그 네. 퍼센트가 있습니다. 그 퍼센트가 1차에는 38인데 매우 잘못했다가 그냥 잘못했다도 아니고 매우 잘못했다가 50%가 넘어요. 네. 이 3차 조사에서. 야, 이거 보고 저는 MBC 여론조사가 진짜 틀렸기를 바랍니다. 이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평상시 같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는 총선 큰일 났다. 네. 근데 이번 조사에서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본 거는 우리 그래프로 소개는 안 합니다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이거 물어봤습니다. 네. 물어봤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경제 민생이에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평가에 대한 평가가 지난 6주간 6주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주 이유가 뭐냐 하면 그중에 하나가 그 기간에 2023년도 경제 성적표가 나왔거든요. 우리가 2022년도 거는 윤 대통령 취임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앞에 180일은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고요. 그리고
그 해의 예산도 다 문재인 정부가 짜놨던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. 그러니까 2022년도의 경제 성적표가 나빴지만 그걸로 윤석열 정부를 다 평가하기 어려웠어요. 근데 2023년 연말에 각종 데이터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별로 안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. 네. 이게 나왔는데 되게 나쁘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평가가 더 나빠진 측면도 있고, 그다음에 이 다음 총선을 통해서 이게 좀 나아질까? 나아졌으면 좋겠어. 이런 희망이 반영된 조사이기도 하고요.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 요구에 응답 못하면 2달 후 총선은 참패할 거라고 저는 봐요. 네. 경제 민생이 뭐 모든 선거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경제 민생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. 네.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국민들 느끼기에는 경제 뭐 자기 일자리, 물가, 뭐 그다음에 이자 부담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집값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근데 경제 민생 지난해 뭐 통계 숨긴 거 없어요. 지난해 뭐 1.4% 성장에 수출 안 되고 뭐 일자리 어떻게 되고 다 통계 다 나왔어요. 근데 안 좋아요. 안 좋은 거 뭐 당연히 인정. 근데 경제 민생은 참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2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경제 민생의 지표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그거를 좋게 할 방법이 잘 없어요. 네, 예.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. 중도층은 아까 뭐 검찰 독재다, 운동권 청사이다 이런 거보다는 경제 민생에 제일 네. 신경을 쓰는 건데, 근데 그 중요한 중도층 뭐 무당층 정치에 무관심하다가 선거 때 팍 심판하는 그분들의 제일 중시하는 이 경제 민생에서 정부 여당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딱 64일 남은 이 선거 도대체 어떻게 치르지? 거기에 대해서 경제 민생은 금방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냐? 아니, 다른 저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만약 유승민 굉장히 발상의 의원님이- 전환을 해야 돼요. 유승민 의원님이 지금 여당의 당대표라면 지금 어차피 연말 나온 결과는 안 좋잖아요, 성적표가. 그리고 2달 안에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. 우리 모두가 경제학을 원론만 공부해본 사람이면 네. 다 알 수 있는 일이죠. 공부 안 해도 그러면 뭐, 이 시점에서 당장 2달 동안 바꿀 수는 없지만 결과를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하실까요? 그래서